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.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곤 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뭔가 끙끙 앓는다라는 거는 속에 지금 뭔가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중이잖아요. 사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. 어떤 면에서는 상담사로서 본다면 되게 좋은 능력이 있는 거죠.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, 욕구,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보는 거거든요. 어떤 사람은 그냥 무감각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이 사람은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. 아주 섬세하게. 근데 이게 너무 초기 발달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욕구는 굉장히 많이 초점을 갖는데 그만큼 자기의 욕구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대는 매우 좀 빈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. 사실은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할 얘기를 자꾸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? 항상 이런 초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이때 이 사람이 말을 좀 거꾸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?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지?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. 그렇게 나한테 질문해보고 나 스스로를 좀 성찰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래 맞아.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뭔가 내가 단절감도 느끼고 우울감도 느끼고 있어. 그러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지?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했었지? 이거를 떠올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기준이 상대에서 나로 좀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맞습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마포에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최선미 선생님이 마포까지 왔어요. 그러면은 사실 최선미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거를 제가 좀 대접하는 게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.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그냥 타인이 좋아하는 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점심이면 이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이것만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죠. 근데 제가 최선미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혹시 우리 점심에 갈비탕이라도 하는데 최선미 선생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. 그럼 제가 바로 변경시킵니다. 갈비탕도 사실 최선미 선생님이 좋아할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. 김치찌개라도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잖아요. 그럼 냉면이라도 이렇게 제가 표정 봐가면서 그거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욕구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. 이 사람에게 눈치 보는 거죠. 만약에 저한테 최선미 선생님이 김치찌개 여기 맛있고요. 여기 갈비탕 맛있어요. 뭐 먹으러 갈래요? 이러면 그것도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맞춰봐야 될 것 같지. 갈비탕일까? 아니면 김치찌개일까? 이걸 되게 고민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패턴을 갖게 될 수 있죠. 항상 관점이 타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렇게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지나치게 배려하는 건지 혹은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? 자기 자신이 타인 중심으로 굉장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한 사람이라면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깍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막 너무 단호하게 하고 그러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사람의 성격적 요소가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친화성 높은 분들이 갑자기 친화성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내 욕구를 조금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갈비탕이든 김치찌개든 괜찮은 거예요. 별로 상관없어요. 왜냐면 저는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일부러라도 오늘 갈비탕이 좀 땡기는데요? 이렇게 내가 작은 욕구부터 내가 좀 표현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무례한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타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좋은 줄 알고 그 부탁을 제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한테 이득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부탁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부탁을 무한정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막 펜스를 치고 막 굉장히 단호하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럴 때는 이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사람도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거니까 힘들어도 그냥 하자 이렇게만 딸려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이 부분을 넌지시 표현해도 괜찮아요.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바로 응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너무 좋은 제안이다.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겠냐. 근데 이렇게 좀 표현해보는 거,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표현해주는 거. 두 번째는요, 내 상황에 지금 시간이 되게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잖아요. 그러면 너무 괜찮은 부탁이고 너무 괜찮은 제안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. 그리고 그런 텀을 두면은 상대도 이 사람이 약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. 진짜 많이 고민했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.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처음에 바로 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
보통 친구나 연인 사이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친한 사이가 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라떼 아저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라떼가 꼭 다른 사람에게 정말 공감 능력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배려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취업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위로하려고 나 때는 더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좀 힘을 내도 된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. 지금 뭐 장난치나 싶은 거죠.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배려해서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욕구나 생각 같은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. 그 관계에서 오히려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.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이나 수용이 많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. 또 늦게 들어온 거예요. 11시쯤. 문 팍 열고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요. 지금 남편이 들어왔는데 말이야. 불 다 꺼놓고 말이야. 정신 나갔어? 막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. 근데 아내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거예요.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냥 내가 불 다 켜놓는다. 할로겐으로. 서로가 지금 거의 막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런 경우들이 서로에 대한 주장만 많고 서로에 대한 어떤 친밀감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수용이나 인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기제가 많이 적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등잔 밑이 제일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이 남편이 원하는 건 뭘까요? 지금까지 오늘 일하고 온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말? 그렇죠. 인정?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환하게 누군가가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 불이라는 거는 그런 상징일 수 있잖아요. 자기가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자기는 기대하고 그런 부분을 원했을 수 있잖아요. 또 아내 입장에서도 당신이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더 가려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 친해지면 사랑만 많아질 것 같은데 원래 사랑과 함께 증오는 같이 옵니다.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맞닥다 보니까 그런 증오심, 분노, 화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많이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돼요. 밥 먹으러 갈 때도 맨날 자기 좋아하는 뼈해장국만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화가 나요. 모를 수 있어요, 그 사람 정말. 왜냐면 자기 안에 타자 중심적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이거는 반사회랑은 좀 달라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기대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습관을 좀 가져보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괜히 약간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말하면 괜히 내가 만만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단 둘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한다. 그러면은 그때는 왜 싼 한식집도 있지만 싼 레스토랑들도 많잖아요. 그렇죠? 멋지게 옷도 좀 입고 그렇게 나간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할지도 미리 정해보고 나가는 거예요. 아이 얘기는 하지 말자.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서로가 자꾸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부부는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로맨틱한 감정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. 너무 친한 친구가 같이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잘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거, 의식적으로 가져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안 그런 사람이 있다. 우리는 그 선이 많이 끊겨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반복하고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서로가 만들어 보는 것, 구축해 나가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을 연습해보고 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저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소중한 관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. 또 나하고 관계 잘해야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거야. 라고 하는 건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꺼내지 못한 조금의 약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. 그리고 그걸 표현했는데 상대가 그거를 수용하고 근데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. 우리 인간이 참 놀라운 게 진공청소기는 한 10년 정도 쓰고 버릴 때 막 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. 근데 나한테 별로 쓸데있는 존재가 아니에요. 곰인형 같은 애들은. 그런 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찡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보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보다 속마음을 깊이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존재.
얘기할 수 있는 존재, 내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우리가 속 시원히 어떤 내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. 이런 사람들과는 좀 어떻게 대화를 해야 존중받으면서 잘 대화할 수 있을까요?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 나를 표적 삼아서 막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까칠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사람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성격 변인 중에 부정적 정서성, 신경증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소위 다른 사람보다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 감정을 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 수 있죠.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겉은 바삭한데 속은 더 부드럽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당합니다.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화라는 감정은 옳다는 감정이거든요. 짜증이라는 감정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감정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것은 옳다는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박을 해버리면은 화는 더 증폭됩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짜증과 분노, 화 이런 게 많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 화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. 분노 감정 자체가 다 옳은 건 아니죠.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분노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맞아, 화날 수 있지. 많이 서운했을 만할 것 같은데 그만한 좀 이유가 있었어? 라고 물어보다 보면 화가 좀 줄어들고 화나는 이유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도 그것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한 수 접더라도 좀 더 전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. 거기 보면은 뭔가 내가 가는데 바람을 세차게 부니까 옷깃을 더 여미잖아요. 근데 해가 쨍하고 떴을 때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옷을 자기가 스스로 벗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. 사람들은 다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. 오히려 자기 생각이 더 공고해질 수 있어요. 바람이 불면은 오히려 더 세차게 그것을 여밀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대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, 타당화의 시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개입이라고 하는 거, 그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거기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죠. 저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으면서 나중에 사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해주신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수용하는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먹잇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작정 수용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인간은 양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 좋은 사람일 거다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잘 수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늑대의 얼굴이 유독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소위 포식자의 위치를 항상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례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폭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를 초반에 대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 초반을 놓치면 그 사람이 자꾸 무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거기서 힘이 없으니까 뭔가 반박을 못하고 거기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 패턴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. 초반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아친다라는 게 이 사람이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방어선을 적절하게 구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을 넘고 자꾸 나를 침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. 단호함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초반에 이 부분을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뭐 예를 들어 장난치면서 막 웃어요.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빛입니다. 어떤 사람이 이제 웃으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초보는 그거 하기 힘듭니다. 웃지 마시고 딱 봐야 됩니다. 어우,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눈빛 하나로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 허당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막 울타리 다 넘어와서 자기 공간 다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사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이미 관계에서 얽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기가 약자일 수 있죠. 그럴 때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장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내가 집 안에서만 자꾸 뭔가 어떤 친척한테 계속 내가 뭔가 지금 괴롭힘을 겪는다. 내가 회사 안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내가 좀 괴롭힘을 얻는다. 내가 뭔가 학교 안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어떤 특정 사람한테 괴롭힘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5시에 여기 커피숍에서 좀 만났으면 한다. 그럼 뭔 일인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럴 때 알려주지 마시고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장을 바꾼다라는 건 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뭘 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당당한 태도가 꼭 줄어들어요. 그런 토대 안에서 어깨를 딱 펴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. 그만하세요.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. 그럼 회사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나요? 학교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나요?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. 그 사람의 행동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. 한 번은 맞서서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도록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고 평소처럼 지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사실 만약에 이 사람은 이제 늑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자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. 이거는 이미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만약에 토대에 있다면 여러분들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사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 보여도 사자는 동물원에 살잖아요. 예. 모여 있으면 사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위, 그러니까 시스템, 좀 더 연대해서 대항하는 거.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메일 같은 거 보내세요. 공식 메일 같은 걸로. 이런 부분을 다 써가지고 참조로 왜 보낼 수 있는 인사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내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런 시스템에다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실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명으로 이렇게 다 있을 때는 다 조각조각 나 있어서 사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잡아먹고 다닐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뭉쳐 있어서 정면을 본다면 그 사람은 생각보다 움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겨낼 수 없고 함께 동반해서 같이 대항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.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인간관계라고 하는 요소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꺾이지 않으려면 사실 너무 단단하면 안 돼요. 유연하되 뿌리는 단단한 사람. 나를 잘 단단하게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 더 다정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.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속 시원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존중받는 대화 방법,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